네, 드디어 집에 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희가 왜 철근 콘크리트 같이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이 젓가락 같은 나무 가지고 집을 지었을까요? 왜죠? 저도 궁금합니다. 원래 집을 지을 땐 다 철근 콘크리트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알아보다 보면은 경량목 구조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쵸. 경량목 구조가 워낙에 신생으로 떠오르다 보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철근 콘크리트 역시 실제로 지어지는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경량목 구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저희가 5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렴한 시공비입니다. 오. 왜 저렴할까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이유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공사기간이에요. 아, 굳은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굳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콘크리트를 만드는 비용이 그 나무 골조에 비해서 비쌉니다. 아. 철근과 콘크리트 그 두 가지 조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결국에는 저렴한 비용과 이어지는 것. 그쵸. 인건비랑도 또 맞물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콘크리트가 주는 그 단단함의 그 신뢰감인 것 같아요. 튼튼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실제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집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파트에 익숙해진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콘크리트가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수명이 생각보다 짧아요. 아파트만 보더라도 아파트 수명 지금 뭐 40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렇죠. 3, 40년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콘크리트 건물이 수명이 100년씩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콘크리트인데 그렇게 수명이 다를 수가 있지? 네, 안타깝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 번째, 뛰어난 내구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목조주택도 단단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구성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경량목 구조로 잘 지어서 관리한 집은 수명이 200년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골조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탄성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정도의 집이라면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무가 물에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방수처리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많이 터지긴 해요. 경량목 구조를 지을 때는 방수에 특히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방수에 많이 신경 써야 되죠. 근데 그게 경량목 구조 역사가 한국에서 짧다 보니까 방수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흡한 부분을 뜯어내게 되면 OSB 합판이 막 썩고 있고 OSB 합판이 물을 먹고 있으면 같이 이제 스터드도 물 먹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스터드가 막 휘기도 합니다. 막 장선이 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 관리를 잘 해야만 100년, 200년이 가는 집이 된다는 거구나. 근데 그게 유지 관리라는 게 꼭 번거롭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요만큼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 해보면 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콘크리트도 아파트 같은데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손 많이 보고 저거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살아본 사람들의 추천입니다. 그 나무집에 한번 살아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를 느끼게 돼요. 맞아, 그 얘기 들었었죠. 서울에 누구 친척 집에 가서 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 또 이제 살아본 사람들이 이제 추천한 이유가 5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온습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온도가 오르내리는 부분에서 사람이 집에서 사는 이유가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목조주택이 그 점에서는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온도나 습도 같은 경우에도 밖의 습도에 비해서 안의 습도가 좀 더 낮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해가지고 뭐야 이거 목조주택 습도 조절되는 거 맞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서 한번 자보면서 약간 그 차이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극적인 효과를 누리려면요 그냥 이 벽지 바르지 말고 히노끼로 그냥 쫙 다 나무로? 네, 편백나무로 이제 면적을 더 넓혀야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습도 기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이제 머금고 있다 뿜어내고 있다 머금고 이제 그런 습도 조절을 완벽하게 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 셀룰로스까지 채우는 거죠.
단열재를 이제 그 폐지로 만든 단열재를 넣게 되면은 더욱 드라마틱한 습도 조절 기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다 결국엔 비용 상승이에요. 그렇겠죠. 편백나무 붙이고 이제 셀룰로스 쏘고 그러면 이제 그 다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원한다면 쓸만해요. 네, 이제 골조를 나무로 세우게 되는데 이 나무가 좋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스터드를 캐나다, 한국, 일본이 다 각각 다른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막상 집을 지을 때 그 스터드 등급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나무면 다 똑같은 나무지 다 그게 다르구나.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상 양평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